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나라 초기, 그러니까 유비의 조상 유방이, 한고조 유방이에 의해서 그 붉은색을 더 그 경외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유비는 공순찬이하고 같이 낙양에 도착해서 그 며칠간 낙양을 그 구경하기로 이렇게 공순찬이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북문에 지금 와 있는데, 그 선상에서 올 때 쇠곡선을 타고 올 적에 조조하고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 중에 영웅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조조이고 한 사람은 원소이다. 그러니까 조조는 지금 북문, 그러니까 북문을 지키는 장으로다가니 지금 있는데, 환관의 숙부를 때려주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조조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조조의 아버지가 양자를 와가지고 조조의 이제 할아버지가 조등으로서 이 환관들의 대장이에요. 대환관이에요. 그러니까 환관들이 조조한테 이제 어떻게 하들 못하는 거예요. 건석의, 그러니까 환관 건석의 그 숙부를 때려 죽였는데도 건석이가 조조의 할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안 따지고, 여튼 환관의 숙부를 때려 죽였다. 대단하다. 완전 영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소문이 쫙 났으니까. 그 유비하고 공순찬이는 지금 북문에 와가지고 조조가 근무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뭐 기회가 닿으면은 조조도 한번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조조를 보지는 못하고 그 북문에 왔는데, 모든 깃발이 붉은 깃발로 이렇게 홍색으로 해가지고서는 딱 걸려 있습니다. 북문 위에도 걸려 있고, 거기 치안하는 그 사무실에도 붉은 깃발이 딱 걸려 있고, 모든 색깔이 전부 붉은 기예요. 중국에서는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진나라까지는 흰색을 그 선호를 했어요. 그런데 한고조 유방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비의 400년 전 선조 유방이에 의해서 붉은 색깔로 이렇게 이제 그 깃발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비의 400년 전 선조 유방이, 한고조 유방이가 젊었을 적에 그 진나라 폭정에 의해서 아주 그 백성들이 곤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2대 황제가, 호해가 2대 황제인데, 그 만리장성을 쌓고 여산 능을 축조하면서 아방궁을 끝 마무리하려고 전국에서 그냥 젊은 사람들을 차출을 해요. 병사로. 죄인들은 뭐 벌써 다 데려갔고, 그 죄인들을 투입했는데도 공사 진척이 그렇게 빠르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다 차출해 가지고서는 거기다 투입을 시켜요. 그런데 한 번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폐연에서 그 사상의 정장으로 유방이가, 이제 유비의 선조 유방이가 거기서 이제 정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정장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관리들이 그 지방으로다가 순시를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 천하를 주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게 심리마다 정을 둡니다. 그게 이제 숙박시설이에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와서 이제 관리들도 거기서 쉴 수가 있고 일반인들도 가서 거기서 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을 하나씩 주는데 그 정을 관리하는 장을 둡니다. 그게 이제 유방이가 거기 이제 정장으로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장으로 해서 숙박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근동에 치안도 담당을 해요. 그 유방이가 이제 사상의 정장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폐현 밑에 있는데 그 폐현에 요 노역병들을 보내라 해가지고서는 500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여산능에 몇 월 며칠까지 거기에 도착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제 진나라 법에 의해서는 그 날짜까지 거기에 도착을 못하면, 그리고서는 또 이제 인원을 500명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한 명이라도 거기에서 빠지면은 500명을 도착을 못 시키면은 그 인솔자는 사형이에요. 그 나머지 인부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폐연에서 이제 50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 인솔자로 유방이가 뽑혔습니다. 그 이제 유방이가 이제 500명을 인솔하고서는 이제 여산능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다 집합시켜 가지고서는 간신히 이제 500명을 채워 가지고서는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 뭐 한 6월 달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막 비가 많이 오면서 그 농사철에 지금 막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경제가 그 농사가 가장 주류였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다 뽑아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 유방이가 이제 500명을 인솔하고 가게 돼요. 거기에 유방이의 친구 노관이, 그러고서는 이제 바로 그 유방이하고 아주 친한 번쾌, 그리고서는 그 유방이가 가장 미워했던 옹치 옹치도 이제 그 무리에 이제 같이 섞여가지고서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루 저녁 잘 때마다 도망자가 생깁니다. 그 인솔자 유방이한테 그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번쾌한테도 몇 명, 노관이한테도 몇 명, 옹치한테도 몇 명 해가지고서는 몇 명씩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무디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갈 적에는 솥단지하고 먹을 거, 쌀하고 보리하고 옥수수 이런 것을 다 짊어지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 거지 집단이에요. 유랑하는 거지 집단. 옷은 다 해지고, 그리고서는 막 비가 와도 노숙을 해야 되니까. 그 민간인들한테 들어가서 집을 좀 얻어가지고 잘 수도 있지만은 500명이 다 들어가서 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도망병이 생겨요. 집이 그리워가지고서는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유방이는 몇 명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고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튿날 또 출발하고, 그런데 도망갔다가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보고를 합니다. 집단으로 해가고서는 번쾌하고 노관이하고 옹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데리고 같이 가는데, 오늘 도망갔던 몇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누가 돌아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걸 따지들 안 해요. 대가 큰 인간. 그래갖고서는 한 열흘 정도 갔는데 이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유방이가 한탄을 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내가 잡을 수도 없고,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겠느냐.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오늘은 요 주막도 있으니까 주막에서 술을 갖다가니 한번 진창 먹어보자. 그 유방이가 이제 그 주먹 백건달 이 출신이라 또 술을 또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가서는 주막에 갖고서는 있는 술은 다 가지고서는 인솔해가는 유방이한테는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다가 술을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쭉 둘러 앉아가지고 술을 진탕 먹습니다. 먹으면서 유방이가 그럽니다. 여산릉에 도착해도 지금 우기가 겹치고 우리가 이렇게 늦은 공으로 가면은 기한 내에 거기 도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 내가 다시 가서 붙들어 올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딸려올 사람도 아니고 끝까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망갈 사람들은 도망가는 대로 그냥 놔두고 나도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따라와라. 그렇지만은 먹고 자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내가 니네들을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까지는 내 정부에서 준 돈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해서 같이 먹었었는데 오늘 술을 사오느라고 돈을 다 썼다. 그러니까 내가 무일푼이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이러고서는 술이 막 한창 먹고서는 유방이가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 15명 정도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번쾌하고 노간이하고 옹치하고 그 셋이는 거기에 따라붙고 나머지 몇 명이 이제 따라붙고 나머지는 또 딴 사람들은 집으로 가겠다. 안 그러면 뭐 어디로 가겠다. 술 먹고서는 거기서 꾸꾸라져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다시 유방이가 간 길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 유방이가 이제 그 늪지대인데 늪지대를 지나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한 3명씩 4명씩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뜨문뜨문 해가지고서는 그 유방이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가던 그 젊은 친구가 막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유방이한테 그럽니다. 지금 앞서 여기 가다 보니까 큰 백사가, 그러니까 뱀이죠. 큰 뱀이, 하얀 뱀이 길을 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뱀이 막 이만치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방이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와서 보니까 큰 뱀이 길을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방이가 차고 있던 칼을 딱 뽑아가지고서는 이놈 네가 나를 알아보겠느냐 하고서는 그 백사한테 내리칩니다. 4번을 내리치니까 이 백사가 도막도막 났어요. 그 도막도막 난 것을 치우고서는 그걸 지나서 이제 가요. 그런데 뒤에 이제 뜨문뜨문 그 무리무리 져서 오는데 그 뒤에 오던 친구가 그 백사 죽은 뒤 거기에 왔는데 웬 노파가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허벌판인데 늪지대인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노파가 울고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여기서 왜 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파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죽어서 지금 울고 있다네. 그러니까 아들은 없는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파가 그래요. 내 아들이 백제의 아들인데 적제의 아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내 아들을 토막내서 죽였다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울고 있다네. 이럽니다. 그러니까 백제라는 것은 그 통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진나라를 얘기해요. 진나라는 흰 색깔을 아주 선호했으니까 옷도 흰색을 입고 투구도 깃발도 다 이렇게 흰색으로다가니 그 진시황제가 그렇게 그 아산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흰색으로다가니 통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적제의 아들이 내 아들을 죽였다네. 그러니까 유방이는 적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붉은색. 그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이제 유방이가 쉬고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 능구렁이
백사 죽은 뒤 거기에 웬 노파가 울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노파가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이 백제의 아들인데 적제의 아들이 내 아들을 토막내서 죽였다네 그러면서 울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유방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아까 죽인 그 백사가 백제의 아들이란 말이냐? 그러면은 나는 적제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은 지금서부터는 붉은색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유방이가 폐연에 폐공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인원을 한 1200명 정도 이제 해가지고서는 어떤 초의 항우 부대로 이제 이렇게 항백이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이제 가게 되는데 1200명이 가지고 있는 깃발은 옷은 전부 붉은 깃발로 홍색으로 그러니까 적색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서는 그 항우의 부대로다가니 가서 이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그 항우의 책사 범증이가 유방이 군대가 오는 것을 딱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홍엽 만장이다. 저 안에 천자가 될 황제가 들어있다. 이러면서 이제 유방이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만나기 전서부터 그 부대를 보고서는 유방이를 죽여야 된다. 나중에 우리 초나라의 가장 무서운 적이들 그것은 저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방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몇 번을 시도를 합니다. 유방이를 죽이려고. 그런데 유방이는 하늘이 낸 사람이니까 죽지 않아요. 그때 고비고비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여튼 항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유방이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는데 항우의 마음이 변합니다. 이게 이제 절대자의 마음은 여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죽고 살고는 상대방이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면 죽는 거고 살려야 되겠다면 이제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절대자의 그 마음인데 그 마음에는 미묘한 그 기운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항우가 유방이를 못 죽이고 결국에는 유방이한테 그 한신이한테 잡혀가지고 유방이의 대장군 한신이한테 잡혀가지고 해화에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하늘의 기운은 유방이한테 가 있으니까 그래서 붉은색 홍기를 한참 그 한나라의 그 기운은 붉은색이다. 적제의 아들이다 해갖고 쭉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한나라 말기에 와가지고는 이 기운이 이제 쇠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조조가 다시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 북문에서부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조가 군대들을 이끌고 나갈 적에는 모든 것을 붉은색으로 해가지고서는 홍의 장군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환건적을 치러 나갈 적에도 모든 병사들한테 붉은색으로 이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오성 홍기 해가지고서는 붉은 색깔을 엄청 경애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운이 있지만은 중국에는 한나라 초기 한고주 유방이에 의해서 붉은 색깔을 아주 그냥 선호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쭉 내려와서 지금도 중국 국기는 붉은색이에요. 그러고서는 그 옛날 보면은 황제들의 이 휘장들은 거의 다
붉은색으로 요렇게. 그래서 이제 유비가 속으로다가니 느끼는 점은 조조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중에 이제 조조하고 유비하고도 이렇게 이제 서로 협력도 하고 또 이제 그 반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삼국이 정립될 때 조조는 우리나라, 유비는 촉한 한나라, 그리고서는 손권은 오나라 해갖고서는 이제 삼국으로 정립돼 가지고서는 서로 이 패권 다툼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유비가 17살 요때 받은 조조에 대한 이 생각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여튼 조조는 대단한 사람이다. 공손찬이가 이제 옆에 딱 있지만은 공손찬이에 대한 느낌은 또 달라요. 유비가 느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낙양에서 한 3일 정도 쉬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 여양현에 이제 그 원소가 심효살이를 하는 데로 이제 그 가게 되는데, 그 마차들이 줄을 이어서 걸어서 가는 사람, 마차 타고 가는 사람 전부 그 예주의 연암의 여양현, 거기 원소가 심효살이 하는 원가에 여튼 인사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끝이 안 보입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끝이 안 보이고 뒤로도 끝이 안 보이고, 낙양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계속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또 이제 보면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이제 뭐 원가가 가장 그 세력가였으니까 유비하고 공손찬이는 이제 무사히 가서 그 여양안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원가에 인사를 하고, 원소가 심효살이 하는 그 선산에 선산에 가가지고서는 원소를 보고, 원소가 뭐 그 여튼 장대해요. 뒤에서 딱 봤을 적에도 그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 유비도 그래, 영웅은 저 정도는 돼야지 아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속으로다가니 나아갈 길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학문도 좋지만은 나도 영웅의 길을, 협객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때 유비는 이제 지금 저 160도 안 돼요. 키가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공손찬이하고 유비하고는 바로 폐연에 있는 그 화타의 의원으로 가기로 하고서는 이제 화타의 의원으로 출발해서 갑니다. 화타의 의원에 이제 거기 당도를 했는데 화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유비를 막 얼싸안고서는 반갑게 이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공손찬이하고 이제 아구도 아주 이제 뭐 반갑게 이렇게 이제 맞이를 해요. 그 화타가 그럽니다. 그래, 쇠곡선이 낙양에 도착했을 때 낙양에서 그 병자들이 쇠곡선을 타고 와가지고서는 화탄의 의원으로 바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모양새가 공손찬이하고 유비하고 이렇게 닮은 둘이 거기 쇠곡선에서 내려서 원가에 인사차 간다고 했었는데 내가 느낌에 딱 둘인 줄 알았다. 그러면은 그 원가에 가서 인사를 하고 우리 화타 의원으로 오리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다. 반갑다. 이러면서 유비를 그냥 몸을 이렇게 진맥을 하면서, 아, 그동안에 단전 호흡에 의한 복식 호흡하고 오금해를 열심히 수련을 했구나. 그러면은 임독 양맥을 내일 뚫도록 하자. 그것만 뚫어놓으면은 아마 키가 못 커도 8척은 되지 않겠느냐. 9척까지는 크기가 조금 어렵겠지만은
8척까지는 클 수가 있을 거다. 아, 이렇게 합니다. 그 유비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자고서는 그 이튿날 됐는데 화타가 그 침으로 다 해가지고서는 그 청정혈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침을 와가면서 유비를 잠들게 하고 이 마디마디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뼈마디를 분리를 해놓으니까 이 연체동물처럼 뭐 이게 그런데 이때는 이제 유비가 잠을 깜빡 잤다가니 깨어났는데 벌써 다 몸이 제대로 이렇게 본래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화타가 그럽니다. 아, 성공이다. 임독양맥을 관통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보름 동안은 내가 여기서 탕약을 해서 줄 테니까 정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떠나도록 해라. 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비도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순창이도 아, 스승께서는 뭐 원가에 갈 적에는 일찍 되도록이면 빨리 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천하를 주유하면서 세상살이를 그 경험하고서는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탁현으로 가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타가 아, 그래 그거 아주 그냥 좋은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정양을 하고 그리고서는 우리 그 농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화타의 병원에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여기가 풍패지향으로 해가지고 한고조 유방이가 그러니까 유비의 이제 선조 400년 전에 선조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이가 풍업하고 폐연에는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천자가 나온 그 고장이니까 여기는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금은 10%를 내야 되고 그리고서는 만약에 이제 농장에 소속이 돼 있으면은 또 농장 주인한테 10%를 내야 돼요. 20% 그러니까 20%를 내야 되는데 400년 동안 누적이 돼 가지고서는 농사를 지면은 7, 80%를 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대에서 받던 사람들이 옆으로 가지친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받아가요. 10%를. 그 2대에서 받던 사람들, 가지친 사람들이 또 10%를 또 받아가고 3대에서 가지친 사람들이 10%를 받아가고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에는 농사를 지면은 70%, 80%, 어떤 데는 90%까지 정부에다 다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1년을 먹고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 풍업하고 폐연은 세금을 면제해 줬으니까 그리고서는 누구도 못 건들게 합니다. 한나라 한고주 유방이가 난 천자가 난 고향이니까 풍패지향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발달이 안 됩니다. 못 건드리게 하니까 그대로 보존해라.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아주 까다로워요. 그 허가를 받고서는 집을 지어야 되니까 도로를 하나 내려고 해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게 이제 거기에 딱 이렇게 정착이 돼 있어가지고 못 건들게 해요. 그런데 폐연 북쪽에는 몇백만 평의 황무지가 있었는데 여기를 개발을 못합니다. 못하게 하니까 정부에서 딱 묶어놓고. 그런데 화타의 아버지가 어의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영제한테 이제 그 나중에 허락을 얻어서 여기에다 이제 병원을 운영하게 돼요.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몇백만 평을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황제한테서 영제한테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화타의 아버지가 어의를 관두고 내려오면서 낙향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병원을 짓고서는 병자들을 돌보는데 한 번 와서
와서 여기서 병이 나선 사람들은 떠나가들 안 해요. 거기서 마을을 이뤄가지고서는 그냥 삽니다. 이런 천국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지. 뭐 내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누가 와서 여튼 여기 와서 관리들이 와서도 도와주려고 하지 뜯어가려고는 안 하니까. 딴 데 가면 안 그렇잖아요. 딴 데는 다 관리들은 여튼 백성들한테서 뜯어가지고 우유로다가 상납을 해야 되는데 이 풍읍하고 폐연에는 그런 폐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에서 와서 여기 와서 병을 고친 사람들은 여기에 주저앉아요. 그래갖고서는 마을을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마을을 이룬 사람들이 전부 병이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아주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으니까. 여기는 정신과, 여기는 뭐 팔다리 부러졌던 사람, 여기는 뭐 간에 대해서, 여기는 위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서는 마을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그 협동정신으로 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붉은 색깔, 홍기를 아주 경외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